솔직한 글 신뢰감이 드네요. 저는 한쪽 턱을 누르면 시큰 전기 오는 느낌으로 확실히 신경 손상 같은데요. 신경이 잘린 거라면 이로 인해 올 수 있는 합병증이 있나요? 코로나 백신 맞으면 통증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평소 약했던 부분이 통증이 심해진다 해서요. 신경이 잘린 거면 올 수 있는 합병증은 감각 저하나 감각 이상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없다면 지금 이렇게 눌러서 시큰한 정도면 노출된 정도일 텐데 이건 시간을 두고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CT 찍어서 어느 정도 상황인지 확인을 해야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글만 보고 제가 답을 드리긴 어렵고 백신 맞아서 이게 더 아파질까? 이건 솔직히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긴 하는데 뭐 절대 그럴 리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저희가 경험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저 T절골 작년 3월에 했는데 지금 뼈 흡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서 신경선 노출되면서 뼈가 많이 없어져서 매일매일 아턱, 입술, 치아까지 너무 아프거든요. 다시 열어서 재건수라면 신경선 노출 통증 없어질 수 있나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신경선 노출돼서 그런 거면 덧대주고 감싸주면 되기는 하는데 그 전에 실제로 노출된 양이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그 위치가 어딘지 CT로 확인을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계획하지는 않아요. 저는 항상 수술에 대한 얘기는 저는 끝으로 밀어놔요. 그리고 환자들 상담 오시면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왜 수술했어요? 묻는 게 그거예요. 수술 왜 생각했어요? 어떤 목적으로 수술한 거예요? 수술하고 어떤 얘기 들으셨어요? 이런 얘기들 자꾸 물어보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턱이 넓은 것 같아서요. 턱 줄이려고 T절골을 했어요. 근데 줄이고 나서 보니까 차라리 옛날이 낫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얻는 정보들은 이 환자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될 줄 알고 수술했는데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이 환자가 원하는 건 이런 거겠구나 라는 거를 제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상태가 이러하구나 까지도 파악이 끝나야 그럼 요런 방법으로 이 환자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먼저 상담 오기 전에 수술 방법 진단을 먼저 다 해놓고 오시면 사실은 병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비용 상담하고 부작용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 실장님이 하셔도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댓글 남깁니다. 이미 수술한 지 4년 정도 되었는데 전혀 저런 근육 박리 문제로 미관상 만족 못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근육 연결 묶기 가능할까요?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환자분 상태를 제가 모른 채로 수술이 된다 안 된다 뭐 해보자 이런 말 못한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환자분이 이런 상태인 건 알겠으나 지금 얼마나 늘어져 있고 뼈가 얼마나 줄어들어 있는지 상태인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봐야 단순히 그냥 근육만 당겨주는 수술로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수술이 포함이 돼야 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리나 수술 방법이 안 정해졌는데 후관리며 붓기를 제가 어찌 말할 수 있겠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게 좋아요, 안 보내는 게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나 똑같거든요. 태권도 학원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뭐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겠나. 조금 번거롭더라도 CT 찍어서 지금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항상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재료 외측을 키우면 보완 가능한가요? 재료 외측을 키워서 이분은 수술을 했죠. 이 블로그 글 영상 보시면 이분 수술한 결과 보실 거예요. 근데 외측을 키워서 완전한 해결은 아니에요. 보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외측을 키우기도 조금 하지만 진피를 대서 근육 부족분을 조금 덧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따라오지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피라는 약간 말랑말랑한 조직을 덧대주는 게 훨씬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최근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비대면 상담할 때 인터넷에 올려도 된다고 동의하는 칸에 체크를 하긴 했지만 4번 예시는 얼굴에 눈을 감고 있어도 제 얼굴이 이거 본인만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본인이 싫다 하셔도 제가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비대면 상담에서는 사각턱도 평균에 비해 크고 관자놀이 꺼져서 추천한다고 하셨었는데 여기선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올까라 하셔서 좀 의아합니다. 해도 딱히 효과를 못 보는 얼굴이라는 말씀인가요? 자, 이런 질문이 제가 1년 내내 받는 질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얼굴이 좌우로 넓어. 머리도 넓고 광대도 넓고 턱도 넓어. 광대 수술하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광대만 나온 경우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얼굴이 눈, 코, 입이 가운데로 몰려 있어. 그러면 광대 수술하면 얼굴이 작아질까요? 라고 물어보면 얼굴이 눈, 코, 입이 몰리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작아지는 효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변수가 몇 개야? 머리 크기, 광대 크기, 턱 크기, 얼굴 길이, 눈, 코, 입 몰린 거 정도, 턱 관절, 침샘, 피부 두께 이거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그럼 변수가 8개인데 어떤 환자는 4개는 뭐 효과적일 것 같은 부분이고 4개는 효과가 없을 부분이에요.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말해야 돼요? 없다고 말해야 돼요? 지금 이 환자분이 궁금한 거는 나 광대 수술 효과 있어 없어 단답식이거든요. 8가지 중에서 3가지를 만족하고 5가지를 만족 안 해. 그럼 효과 있다고 말해야 돼요? 없다고 말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돼요? 뭐 8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10가지, 20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5가지 조건이 있는데 2가지를 만족을 했어요. 3가지는 만족을 못해. 그럼 이거 효과적인 수술이 될까요? 아니면 효과가 없는 수술이 될까요? 저도 헷갈려요, 어떤 때는. 중요한 건 그 시점에서 답은 그거예요. 만족하는 2가지 조건 중에 환자분이 싫고 교정하고 싶은 게 있으면 수술을 권해요. 근데 만족하지 않는 3가지 조건 중에 환자가 절대 받아들이기 싫은 부분이 있으면 말려요. 효과는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만족도는 떨어진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뭐 드라마틱한 개선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끼리 하는 약간의 개선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다. 이거 권하는 말이에요. 권하지 않는 말이에요.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거 뭐 천지개벽하지 않고 사람들이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티 안 나요. 근데 우리끼리는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어렵죠. 근데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받고 답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용돈 줄 때는 아빠가 좋고 맛있는 거 줄 때는 엄마가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빠를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나 똑같아요. 네버엔딩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 이건데 그 부분이 개선이 될 부분이라면 수술을 권하겠죠. 지금 환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비대면 상담할 때 환자분한테 환자분에 맞는 답변을 드린 거고 이 뭐 광대 수술에 대한 내용을 영상을 만들 때는 일반적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얘기를 우선시하기보다는 본인 얘기를 우선시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대가 큰데 턱 줄여도 돼요? 턱 줄이면 광대 더 커지잖아요. 그럼 줄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끊임없는 네버엔딩 질문들이 상담실에서 블로그에서 온라인상에서 이메일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도 조금 지쳐가고 저도 지쳐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에 집중하세요. 일반론은 참고하시고.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블로그 보며 이런저런 정보로 많이 도움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윤곽수술과 다른 이야기인데 인디언 주름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디언 주름이 심해서 유지인대 끊고 지방이식을 하고 수술 받았는데 흉살과 지방 뭉침으로 6개월 정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 살이 뭉쳐서 볼록 튀어나와 보이고 주름이 있던 자리에 바늘이 지나가서 이제 멍이 생겼는데 한 6개월 가더라고요. 다행히 뭉친 멍이나 멍 살 풀어지고 인디언 주름도 완화돼서 한시름 났는데 욕심부린 탓일까요? 눈밑 다크서클 레이저 받았다가 눈밑 주름이 심해지면서 옅어졌던 인디언 주름과 이어지면서 다시 수술 전 인디언 주름처럼 심해지 보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눈 밑 레이저로 주름이 생긴 게 돌아올지 불투명한 시점에서 인디언 주름 2차 생각하는 게 시기장소일 수 있으나 볼 주름이라면 치가 떨려서 이번 달 안에 인디언 주름 2차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2차 역시 볼 유지인대를 끄고 지방 이식을 해야 하는 터라 1차 때처럼 흉살 지방 뭉친 멍이 오래 갈까봐 걱정입니다. 1차 때는 6개월 걸렸는데 2차 때는 1년 이상 갈까 두렵고요. 1차 때 흉살 지방 뭉친 멍이 있으면 2차 역시 수술 후 후유증이 심하면 심하지 덜하진 않겠죠. 생뚱맞게 찾아와 장문의 질문을 올려 기분 상하실까요? 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의학 지식을 가진 의사 선생님과 얘기 나눌 기회가 없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질문 드려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보시죠. 1차 인디언 주름 지방 이식하고 좋아졌고 눈 밑 레이저로 주름 생긴 게 눈 밑 레이저 다크서클 때문에 레이저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잔뜩 부었다가 지금 붓기 빠지면서 인디언 주름 보이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최소한 2달, 3달 정도 지켜보세요. 그러면 2차 인디언 수술 안 해도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전 크다고 봐요. 그래도 만약에 뭐 스트레스를 받고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최소한 이 레이저 갖고 6개월 텀은 두고 하시길 권할게요. 뭐 더 생기냐 어떠냐 저쩌냐 이런 거 솔직히 저도 몰라요. 그 수술 하시는 선생님이 어떻게 수술을 하고 계신지 뭐 지방을 어떻게 넣는지 뭐 인디안 주름에 있는 유지인대를 어떻게 끊으시는지 뭐 가위로 자르는지 바늘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술해 주시는 선생님한테 묻는 게 맞는데 제가 의사로서 조언을 드린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최소 6개월 레이저 한 후 6개월은 좀 참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 보형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뼈 절제가 또 같이 이루어지는 방법인가요? 혹시 길이가 길면은 뭐 줄이기도 하는데 지금 요 경우는 제 기억에 그냥 뼈 삭제는 하지 않고 보형물만 채운 경우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코수술 여태 5번 받았습니다. 자드가 늑연골 사용했고 구축 부작용 없습니다. 재수술 상담한 병원 중 한 곳에서 조직이 딱딱해져서 국소 마취 시 마취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서 수면 마취보다 전신 마취 추천해 주셨는데 저의 경우는 전신 마취로 수술을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 선생님의 의견에 따르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이 수술을 하려고 하시는 선생님이 전신 마취를 선택한 이유는 환자분이 아는 요 이유 말고 다른 이유도 더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모른 채로 제가 요것만 듣고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건 월권이에요. 주제 넘은 얘기고 환자분에게도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 선생님에게도 제가 신뢰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선생님의 의견을 따르세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원장님 보통 뼈를 건드리면 윤곽들은 거상과 함께 진행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눈썹뼈 절삭은 이마 거상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절개창이 같아서 한번 같이 하는 김에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짐이 덜하기 때문이 아니라 처짐보다는 거상을 같이 하자.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 제사 지낼 때가 아니지만 떡이 생겼으니 제사를 지내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지내야 할 제사 이번에 떡 생긴 김에 지내자 이런 뜻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윤곽할 때도 미리 거상하는 게 낫지 않나요? 틀려요. 미리 하는 건 낫지 않아요. 다른 해부학적 이유가 있까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볼륨 변화가 있는다 해도 뭐 처지거나 늘어지거나 그런 곳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 눈썹뼈 절삭을 하면 처지고 늘어지는 거는 거의 뭐 무시해도 될 상황인데 기왕에 눈썹뼈 줄이면서 이마도 땡기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죠. 어느 병원인지 알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방법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다면 하지만 뭐 눈썹뼈 절삭하고 뭐 이마에 살이 늘어질까봐 거상을 한다? 그 의견은 반대예요. 윤곽은 절골이고 눈썹뼈 축소는 절삭인데 살처짐이 윤곽만큼 심한 수준인가요? 이거는 그렇게 처짐이 심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5, 6년 전에 상악골절과 비골 수술을 받고 상악골에 핀을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수술은 눈 밑에서 했고요. 상악골의 골절 부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눌러보면 욱신거리고 뻐근하고 코로 숨 쉴 때 코와 치아 아무튼 숨 쉴 때마다 뻐근하고 시린 느낌이 있습니다. 병원을 가보세요.
CT를 찍어서 경과를 보시고 문제가 있는지 뭐 고정을 해 놓은 핀이 괜찮은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요것만 가지고 제가 어찌 알겠어요. 그냥 CT 한번 찍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를 어설픈 글로 추측하고 이러는 거 역시도 제 주제 넘는 짓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5, 6년 지났으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CT 한번 찍어보고 경과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블캣은 입안 절개를 하는 거니 만약 코 수술도 같이 하면 코 속도 절개하고 입안도 절개해요. 한 번에 코 절개로 같이는 못해요. 둘 다 한 번에 받고 싶은데 아래턱이 살짝 나와 있어서 절단 교합인데 교정을 먼저 받는 게 낫겠죠. 교정하고는 상관없이 수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교정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3일 전에 두피 절개로 45도 쉐이빙 옆광대 축소했고, 아, 이 선생님, 이분이 이제 막 두피 절개로 광대 수술하고 3일째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걱정이 막 넘어서 죽고 싶다, 뭐 울고 있다 이러고 계신 분인데, 뭐 코를 풀었는데 풀지 말라겠다 이러셨는데, 이거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고요. 수술해 주신 선생님한테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너무 불안해서 이것저것 다 걱정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이 문 닫아서 미치겠어요? 아니, 3일 전에 수술했는데 3일 전에 수술하고 문을 닫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밤이라서 지금 걱정된다는 건가요? 이거는 너무 본인이 집착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제 3일차인데 너무 걱정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정말 죽고 싶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왜 했나 후회만 들어요. 김곡선 사각형도 원래 얼굴 작은데 자를 것도 별로 없다 그래서 작은 조금만 잘랐어요. 다 저는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냥 환자분 글만 듣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수술해준 선생님 믿고 좀 따르고 기대세요. 정이나 걱정되고 너무 잠이 안 오고 미치겠다 그러면 병원 오셔서 CT 찍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비대면 상담이든 대면 상담이든. 근데 비대면 상담 오셔서 영상 찍고 가시면 제가 확인하고 더 말씀드릴게요. 차라리 그게 편할 것 같아요. 광대한 지 4주는 됐는데 뒷광대 구레나 부분에 툭 튀어나와 있고 만져보면 딱딱한 게 뼈 같습니다. 흉살인지 뼈인지 얼마나 더 지켜봐야 될까요? 대부분 뼈이고 플레이트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흉살이어서 더 튀어나와 보이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뼈고 플레이트일 가능성이 많은데 요거는 CT 찍어서 확인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수술 방법도 모르고 고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해서 명확하게 답변 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침샘 보톡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침샘 보톡스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시만 턱밑샘, 귀밑샘 놓을 때 신경마비 주의해서 놔야 돼요. 그때 신경마비라는 게 뭐 원치 않게 의사들도 실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고 놓는다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해결책은 영상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영상을 보다 마신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은 꽤 많은데 영상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질문에. 근데 영상에 답을 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댓글로 남기는 경우 좀 있어요. 그냥 입 운동 열심히 하시고 밥 잘 먹으면 돼요. 말씀하시고 입 벌리고. 입 안 벌리려고 용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하면 또 아니 수술한 병원에서 입 벌리지 말랬는데요. 불류압 생기면 어떡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냥 그럴 때는 수술해 주신 병원 선생님 말씀 따르세요라고 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잘린 근육들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건가요? 처음에 자리 잡지 못하고 헤매다가 결국은 뼈에 가서 다시 달라붙어요. 하지만 그 붙는 위치가 옛날 위치랑은 다르겠죠? 뼈가 없어졌으니까. 혹시 같은 날 코랑 턱 각각 다른 병원에서 수술할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면 코를 먼저 하고 턱 수술하러 갈까 해요. 뭐 가능은 한데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루에 마취를 2번 연달아 하면서 이동하면서 하는 거가 그렇게 뭐 우리가 총각을 다투면서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하루 이틀이라도 텀을 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영상에서 누님분이 수술 후 사진에서 입 옆 처짐은 턱 수술로 인한 처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보면 전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게 수술 아무것도 안 했을 때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때도 처짐이 있거든요. 근데 턱 수술하고 나서 붓기 좀 빠졌을 때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는 턱 수술로 인해서 처진 게 아니라 저희 누님 아무것도 안 했을 때도 여기 처짐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한 건데 영상 천천히 보시면 그 내용도 다 있는데 턱 수술로 인해서 여기는 처지지 않아요.
여기는 볼살 늘어짐이고 나이 먹고 피부 탄력 없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사각턱 보톡스 효과 봤는데 양악하면 교근도 줄어드나요? 조금은 줄어들어요. 하지만 교근을 줄어드는 목적으로 양악은 하지 마세요. PCL로 광대뼈 재건하면 뼈가 다시 자라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기대해 볼 수 있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몇몇 병원에서 3중 고정으로 분류압 걱정 없고 처짐도 덜하다고 마케팅을 하시는데 2중보다 3중 고정이 더 안전하게 고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젓가락 2개보다는 3개가 더 단단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될 거는 그것 때문에 뼈를 조금 고생시킨다. 또 뼈로 가는 피부가 들러붙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든다. 이런 생각은 있죠. 근데 이제 남자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뭐 이갈이 있는 분들 이런 경우는 저는 3중 고정, 4중 고정까지도 해요. 하지만 뭐 보통의 경우에는 저도 지금 와이어 고정 하나, 플레이트 고정 2개 해가지고 3중 고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중 고정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3중 고정 처음 들어보는 거는 아니에요.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윤곽 수술은 나이대 상관없이 해도 될라나? 상관은 없어요. 부정교합이 있긴 한데 교정하고 나면 턱이 엄청 길어진다고 해서 상관없으니까 교정 끝나고 수술 계획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각턱은 보통 유전적 요인이 큰가요? 유전적 요인 무시 못해요. 저희 아버지가 사각턱이거든요. 저도 사각턱이잖아요. 마징가 집안이에요. 작은 누나만 조금 엄마 닮아가지고 좀 덜하고 큰 누나 저는 마징가예요. 아빠 닮아서. 유전적 요인이 커요. 뭘 슬퍼요? 한국 사람인 거가 슬프죠. 원장님도 환자가 감각 이상 염증 등 컴플레인 걸면 환불해 주시나요? 이런 병원들 많죠? 컴플레인 걸면 환불해 주는 병원. 근데 저는 컴플레인 한다고 무조건 환불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환불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저는 안 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고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은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선착순 2명 아직 자리 있나요? 뭐 자리 만들어서라도 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러면은 저랑 몇 가지 제가 지킬 사항들 말씀드릴 테니까 뭐 한번 얘기는 해볼 수 있겠죠. 병원에 한번 오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유튜브 채널 추천받아 열심히 시청했지만 저와 비슷한 케이스를 가진 영상을 참기 힘들어 이렇게 메일 드리게 됐습니다. 작년 7월 윤곽 이중 수술 후 골간극, 분류압, 얼굴 처짐, 눈썹 신경 손상으로 힘들어하는 환자입니다. 이거 모르겠어요. 지금 내용 보면 눈썹 신경이 메인이거든요. 이분은. 근데 뭐 CT에서 보이는 거는 이 수술 내용을 보면요. 제가 글을 다 읽어드리진 않을 텐데 여기 고정돼 있고 여기 간극 있는 거 이거 아무 문제 없고요. 요거 시간 지나면 다 메꿔지고 여기 뼈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아마도 눈 옆으로 이렇게 바싹 붙여서 절골 하면서 이게 수술 전이라는 얘기시죠? 이렇게 수술하면서 여기로 신경이 지나가요. 이 눈썹 올리는 신경이 여기 밑으로 요 뼈 관자놀이 꺼진 데 여기쯤으로. 근데 이게 톱질이 되면서 그 신경을 자극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 분류압 이런 거 얘기할 거는 아니고요. 처짐 이거는 뭐 상반고정 어쩌고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뭐 이건 크게 뭐 제가 보지 않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걸 분류압이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참고로. 그 다음에 골 간극 이것도 본인이 너무 예민하신 거고요. 다만 눈썹 신경 손상이 힘든 거는 아마도 여기서 벌어진 일일 텐데 이거는 일진에도 말씀드렸지만 CT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학병원 신경과 가셔서 신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유일해요. 수술한 병원 측에서는 분류압이 아니라고 골 간격이라고 말하지만 뭐 그 말이나 상관없는데 일단 분류압이라고 판단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1에서 5mm 정도 떨어진 거는 사실 나쁘지 않고요. 2차인 종합대학병원에 가도 답을 해주기 힘들다고 피하셔서 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분류압이라고 말하면 분류압이 되고 아니라고 말하면 아니라고가 아니라 이걸 분류압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기 붙어 있고 이 골 간격 벌어진 게 이 정도면 분류압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 방황하던 도중 인터넷에서 제가 분류압 같다고 글을 올렸다가 성형외과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분류압인 것 같다고 글을 올렸다가 이렇게 사진 올려서 이거를 분류압인 것 같다라고 글을 올렸다가 고소를 하는 병원은 또 뭔가요?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답을 주실까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류압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따돌림 당했어서 미용적으로 조금이나마 사람같이 생기게 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싶어 돈을 끌어모아 수술했지만 수술 직후 바로 온 눈 처짐과
눈썹이 안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다른 사람을 저를 더러워하거나 이상하게 볼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이건 본인이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일단은 눈썹이 안 올라가는 현상은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셔서 신경 손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신경 손상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수술한 병원하고 뭐 보상 문제나 어떤 이런 거를 상의하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이 눈썹이 손상받은 거는 어쨌든 간에 의사 과실이라고 판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집중하셔야지 이걸 갖고서 뭐 분류압이다, 골간극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같은 의사로서도 이거는 분류압이라고 말하는 의사가 잘못된 거예요. 답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걸 분류압이라고 말하면 모든 광대 수술은 100% 거의 99%다 분류압, 골간극이 다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다만 눈썹이 움직이지 않는 거는 조금 신경 써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뭐 지루한 개인적인 얘기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